5월 BLS 고용보고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월 BLS 고용 증가분은 27만 2천 명이 증가한 것으로 집계가 되었고요. 실업률은 4%가 나왔습니다. 사실 어제 데이터를 보고 나서 다소간 충격을 받았는데 시장 컨센과 전월비 비해 크게 상회해서 충격을 받았다기보다는 시장의 쏠림과 반응이 이 정도까지인가, 이렇게 과도할 수 있는가에 대한 부분을 좀 엿볼 수가 있었고요. 사실 어제 국채금리가 많이 반등을 했습니다. 어제 흐름 보시고 채권 투자하신 분들이 자책하실 필요 전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어이없는 통계적 숫자에 놀아나고 있는 것이다 정도로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엇갈린 데이터가 혼재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채권 시장은 악재를 충분히 먼저 반영을 한 그런 부분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 채권 시장에 있어서는 상당히 경기에 대해서 또는 물가에 대해서 부정적인 부분을 즉각 빠르게 선반영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고, 어제 흐름 보면서 사실은 투자를 하면서 감내해야 될 부분 정도다. 따라서 투심이 흔들려서 던지거나 손절하는 그런 자리는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오히려 보유하지 못한 분들이 진입하려고 하는 분들, 며칠 사이에 급등을 했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진입하지 못한 분들이 어제의 급락으로 충분히 재진입할 수 있는 그런 자리라고 봐야 되고, 더불어서 이제 물량을 늘리려고 하는 분들에게 오히려 다소간 기회로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며칠 사이 큰 폭의 등락을 보였던 것이고, 어제의 움직임은 펀더멘털리 정확하게 따라서 움직였다라기보다는 엉성한 그 고용 데이터 자체에 심지어 월가에서는 조작 논란까지 나올 정도니까요. 그런 부분이 시장에 그대로 반영이 되면서 다소간 놀아났다 정도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시장의 움직임이 이 정도까지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놀랐다라는 것이지 사실 그 숫자 자체에 제가 그렇게 크게 놀란 건 아닙니다. 원래도 시장은 이 헤드라인 숫자 그 자체에만 반응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부터는 결국 펀더멘털로 회귀할 수밖에 없고, 유명한 비유가 있죠. 마치 산책을 하는 목줄에 매인 개처럼 변동성은 그 목줄의 길이만큼 움직이게 되지만 결국 목줄을 쥐고 있는 펀더멘털로 돌아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따라서 어제 시장 흐름 보시면서 흔들리지 말고 감내하면서 보유의 영역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결국 통계에 안 잡히는 취업 포기자라든지 또 절반 넘게 무응답을 하고 있는 이 데이터의 한계치, 월가조차도 전망치가 들쑥날쑥할 수밖에 없는 이 깜깜이 고용 데이터가 사실 가장 큰 리스크라는 것을 제가 몇 달 전에 말씀을 드렸었죠. 컨센을 전망할 수 없고 시장 컨센을 크게 상회하든 하회하든 상당히 엇갈리게 나온다는 것 자체가 시장에 큰 충격을 줄 수 있다. 사전에 대비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으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변동성을 투자 기회로 얻기 위해서는 시장의 생각과 다른 그 투자 포인트를 찾아야겠죠. 헤드라인 숫자는 아무리 강하게 나오더라도 모든 변화에는 흔적을 남기듯이 시장이 포착하지 못한 그 기회를 엿보면서 우리가 이 고용 데이터를 해석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설이 좀 길었는데 사실 전달 고용 데이터가 17만 5천 건에서 16만 5천 건으로 1만 건 정도 하향 조정이 되었습니다. 크게 줄어든 건 아니지만 결국엔 계속해서 하향 조정이 됐다라는 거. 그리고 작년 평균이 대략 30만 건 정도 하향 조정이 됐어요. 결국 일자리 첫 번째 발표된 이후에 22%가 다 하향 조정이 될 정도니까 사실 지금의 헤드라인 데이터 자체를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언제든 변할 수 있다, 이렇게 좀 봐야 되고, 가장 큰 폭으로 줄어들었던 것은 10만 건 정도도 줄어들었던 사례도 있습니다. 작년 6월달 정도죠. 게다가 BLS 고용 데이터는 정확도가 떨어집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필라델피아 연은이 이런 부분을 보완해가지고 QCEW라는 통계, 벤치마크를 조정한 통계를 이용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전체 고용 임금 센서스를 갖고 제대로 오류를 제거하고 조사하는 방법인데 이게 늦게 나옵니다. 근데 지금 가장 최근까지 나온 거를 통해서 놓고 보면 BLS 고용 데이터보다 실제 고용 사정이 더 나쁘다라고 계속적으로 확인이 되고 있죠. 한마디로 지금 보고 계시는 고용 데이터가 과대평가되었을 가능성이 꾸준히 재확인되고 있습니다. 지금 22년 4분기부터 1년 동안 BLS 공식 집계는 2% 증가를 했지만 실제는 1.5% 증가에 그쳤고
23년 3분기만 놓고 봤을 때는 BLS는 1.7이지만 실제는 0.5에 그쳤다. 간극이 더 커졌죠. 따라서 지금 보고 계시는 고용 데이터가 정확한 고용 데이터라고 보시면 안 되고 이 부분에 시장이 흔들릴 수밖에 없지만 이 자체 데이터 또한 하향 수정되고 개정이 될 수 있고 더 중요한 것은 실제 정확도가 높은 QCW로 조사된 데이터는 상당히 늦게 나오기 때문에 시장의 관심도가 덜하죠. 이렇게 놓고 봤을 때 지금 보고 있는 고용 데이터는 상당히 과대평가됐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고 헤드라인으로 집계되는 임금 대장, 기업 대상이죠. 응답률이 43%에 불과합니다. 반토막도 되지 않는 상황이니까. 이렇게 집계된 헤드라인 고용 증가분이 27만 2천 개로 나왔습니다. 전반적으로 증가된 일자리 보시게 되면 정부 일자리가 직전 달 비해서 좀 많이 늘어났고 그리고 민간 일자리도 비즈니스 서비스가 좀 크게 늘어났습니다. 마이너스로 감소를 했다가 이번 달 3만 3천으로 좀 크게 증가를 했던 부분도 있고요. 다만 이번 달 증가분의 특징은 과거 나타났던 특정 섹터에 쏠려있던 일자리가 아니고 실제 민간 일자리 자체가 좀 확대가 됐던 여력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고용시장이 강한 모습을 보여줬다라고 충분히 해석할 수가 있고 그럼에도 지금 헤드라인으로 보고 있는 일자리 자체가 YY 증감률로 보시게 되면 여기죠. 4월달 1.79% 증가해서 5월달 1.76%로 소폭 둔화가 됐습니다. 계속 줄고 있긴 하는 거죠. 그런 과정 가운데 MOM을 보시면 조금 등락이 있었는데 4월달 0.1에서 이번 달 0.17로 소폭 증가를 했어요. 그렇게 증가해서 나온 게 27만 2천 건의 추이라는 것이죠. 다만 등락을 보이면서 증가했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인 추이 자체가 계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 특히 기업 대상으로 하는 헤드라인 비농업 고용 일자리는 경기 침체 직전까지만 하더라도 뚜렷한 감소나 둔화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여기고 여기죠. 지금 수준에서 언제든지 빠르게 급감하는 패턴이 나왔기 때문에 아직도 비농업 일자리 고용 대상을 놓고 미국의 경기가 강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함께 봐야 될 부분이 실업률 조사에 들어가는 가구 대상입니다. 가계조사회 같은 경우에는 급감하는 패턴이 나타났고 YY로 보시게 되면 지금 거의 바닥에 붙었죠. 지난달 0.32에서 이번 달 0.25로 둔화하는 모습이 나타났고요. MOM 보시게 되면 마이너스 0.3% 감소했습니다. 추이 보시면 꺾였고 0이 여기잖아요. 여기서 더 마이너스 폭으로 떨어졌습니다. 이렇게 가구 대상 조사는 매번 경기 침체 직전 뚜렷하게 감소하는 패턴이 나타났고 YY로 보시더라도 기업 대상 조사와는 달리 뚜렷하게 둔화되고 감소, 위축되는 것으로 충분히 엿볼 수가 있습니다. 기업 대상은 그런 모습이 아니라는 거 확인이 되고요. 전반적으로 아까 가구 대상 조사 말씀드렸지만 이게 실업률에 계산되는 데이터입니다. 40만 8천 건이 줄었어요. 기업 대상 일자리는 27만 2천이 증가를 했지만 가계조사에서는 40만 8천 건이 줄어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이 나타나게 된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실업률이 직전달 3.9에서 4%로 0.1%포인트가 상승했습니다. 더불어서 경제활동 참가율이 낮아졌는데요. 이 부분 계속 뒤에서 설명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실업률이 4%가 나오자 샤메 법칙은 0.37로 지난달과 동일하게 나왔고 4월달이 3.9, 이번 달 4%, 6월달 4.1만 나온다면 샤메 법칙에 부합하게 됩니다. 물론 소수점 두째 자리로 가게 되면 달라질 수 있지만 이 정도 추이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 이미 21개 주는 샤메 법칙에 부합을 했습니다만 이 샤메 법칙을 개발한 경제학자 샴은 지역 단위로 쪼개서 보면 안 되고 전국 단위, 이게 전국 단위죠. 전국 단위 실업률로 봐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업률이라는 것은 경기에 대표적으로 후행하는 지표지만 방향을 한번 잡으면 급격하게 흐름이 강하게 지속되는 경향이 있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이런 의미에서 사실상 우리가 가구 대상 조사를 유념히 살펴봐야 되는데 가구 대상 조사 중 의미 있게 살펴봐야 되는 부분이 실업 사유 중 해고가 차지하는 비중을 엿보는 게 중요합니다. 지금 해고가 차지하고 있는 비중 자체가 이번 달은 직전 달 대비 소폭 줄었지만 사실 추이를 놓고 보면 전달 대비 감소하긴 했지만 증가 추세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
이게 평년 수준에는 매번 마이너스를 보이다가 이례적으로 플러스로 반전이 되는 상황이 나타납니다. 이렇게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반전이 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신호인데, 물론 전달 대비 떨어지긴 했지만 여전히 플러스권이라는 것이 의미가 있고, 이게 왜 의미가 있냐? 과거 실업 사유 중에 해고 증가율이 마이너스에서 플러스권역으로 반전이 되면 곧 경기 침체 구간으로 들어갔다라는 신호입니다. 80년도 마찬가지고 90년도 IT 버블, 08년 금융위기 모두 마이너스권역에서 플러스로 들어섰죠. 지금도 전달 대비 소폭 감소하긴 했지만 여전히 플러스권역을 유지하고 있다. 이런 부분에서 가구 대상 조사 실업 사유 해고의 비중 상당히 의미 있는 지표라고 생각을 하고요. 더불어서 경제활동 참가율이 더 낮아졌습니다. 실업률 표 제가 많이 보여드렸는데 경제활동 참가율이 낮아지면 실업률이 낮아집니다. 지금은 실업률이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경제활동 참가율이 낮아졌다라는 것은 고용률이 더 나빠졌다라는 뜻이죠. 한마디로 생각보다 실업률 자체가 더 높아질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5월달 경제활동 참가율이 62.5로 나왔는데 이걸 팬데믹 이전 평균 수준으로만 다시 재계산을 해보면 현재의 실업률은 5.1로 계산이 됩니다. 그렇다면 왜 경제활동 참가율이 늘지 않았나?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경제활동 참가율이 낮은 것은 경제활동 인구가 늘지 않아서가 아니다. 이번 5월달 자료 보시게 되면 지금 여기에요. 이미 고점 수준에 와 있고 팬데믹 이전을 훨씬 상회했습니다. 따라서 팬데믹 이후에 사회에 복귀하지 않은 사람이 있기 때문이 아니고요. 결국에는 생산 가능 인구가 늘었고 경제활동 인구도 함께 늘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이 얘기는 즉시 투입이 가능한 노동력이죠. 이민자의 증가로 볼 수밖에 없고 이 부분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만 이민자의 유입이 이렇게 높아졌는데 이게 피크아웃 때였고 계속적으로 이렇게 급증한 수준에서 이민자가 늘어날 수는 없다는 것이죠. 지금의 경제 데이터가 견조하게 나오는 이유는 이민자 유입이 이렇게 높아졌기 때문인데 여기서 측정된 경제라는 겁니다. 이게 유지가 되거나 계속 증가해야 미국의 성장이 구조적으로 이어진다는 의미가 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이게 꺾였고 다시 예년 수준으로 100만 명 수준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이렇게 높은 수준에서 측정된 경제지표가 이게 떨어지면 당연히 둔화 위축, 침체 모습이 나타나겠죠. 이게 특히 이제 불법 이민자가 많이 늘었는데 결국에는 25년 들어서면서부터는 역사적 수준으로 다시 되돌아올 것이다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 때문에 과거 안정적인 일자리보다 현재는 2배 이상 늘어나 있다. 이것도 언급을 드렸었죠. 현재까지는 이민 증가가 노동시장을 잘 식히고 있다라는 긍정적인 부분만 언급이 되고 있지만 결국 최근 이민 정책의 변화를 통해서 인구가 줄어들 수밖에 없을 것이고 이 얘기는 전반적으로 노동시장이 식어가는 거에 그치는 게 아니라 고용시장의 위축을 우려해야 될 정도로 이어질 것이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실업률을 유의 깊게 살펴보는데 실업률을 계산하는 방식에는 비경제 활동 인구는 들어가지가 않아요. 근데 여기에는 잠재 취업자라든지 당장 일을 하고 싶어 하는 취업 준비생들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잘 살펴야 되는데 비경제 활동 인구 중에 취업을 원하는 잠재 취업자의 추세가 반등을 했고 지난달 대비 더 증가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이게 이렇게 고개를 들고 반등을 하게 되면 어김없이 실업률의 급증으로 이어졌던 패턴이 있었고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구직 단념자죠. 일할 의사가 있음에도 취업이 안 돼 구직을 포기한 분들인데 한마디로 노동시장을 빠져나가고 있는 수요이기 때문에 이런 상태에서 실업률이 낮게 유지된다고 하더라도 그 의미가 퇴색될 수밖에 없습니다. 어느 정도 변동성을 보이고 있지만 24년도 3월달입니다. 저점을 기록한 이후에 지금 현재 5월달 55%나 빠르게 증가를 했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급증을 한 것이죠. MOM 변화를 보시게 되면 어느 정도 변동성을 보이긴 하지만 지난달은 급증했다가 이번 달은 또 급감했다 이렇게 변화를 보이죠. YY를 보시게 되면 현재 시점이 12.4% 증가한 겁니다. 한마디로 구직 단념자가 증가하고 있는 추이가 이어지고 있는 것이고 구직 단념자의 추이를 시계열을 길게 해서 살펴보면 의미가 있는데 30만 이하로 떨어져 있는 사례가 몇 번 되지 않았습니다. 과거 7번 정도 94년 집계 이후 총 7번에 불과했는데 그 중에 한 번이 24년도 3월 달에 나왔어요. 30만 이하로 떨어졌던 이례적인 상황이 몇 달 전에 나타났는데 과거 패턴 보시게 되면 최저치를 기록한 이후에
빠르게 반등 추세가 나오면서 경기 침체로 들어갔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7번의 사례, 대부분 경기가 안 좋았던 그 시기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24년도 3월달 구직단념자는 갑자기 01년 9월 이후 최저 수준으로 집계됩니다. 이때죠. 28만 6천 건으로 집계가 된 거예요. 2월달만 하더라도 42만 5천 명이었는데 급감을 했습니다. 이렇게 떨어졌고 바닥을 찍었고 최저 수준으로 집계된 이후에 올라간다 이거죠. 그런 패턴이 나타나는데 이번도 그런 모습이 이어질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연구 실업자의 증가가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번 달 지난달에 비해서 조금 줄긴 했지만 여전히 22년 6월달 마이너스 60을 기록한 거에 비해서는 플러스권에서 등락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고 한마디로 취업 의지가 상실한 취업의 전반적인 여건이 달라져 있는 것을 여실없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빨간색 원을 칠한 부분 보시면 대부분 마이너스권을 유지하다가 플러스권으로 들어온 이후에 갑자기 치솟는 거 동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구 실업자의 급증은 IT 버블, 08년 금융위기, 팬데믹 따라서 지금 경기 침체 직전 이 플러스권역으로 집계된 이후에 실업률의 급격한 상승으로 이어졌다는 패턴을 동일하게 보여주고 있고 따라서 이러한 고용 데이터를 보실 때 표면적인 것에 그쳐서 안일하게 바라보시다가는 결국 대응 시기를 놓칠 수밖에 없습니다. 실업률, 현재까지 낮게 나오는 실업률만 보고 있으면 더불어서 헤드라인 숫자는 강하게 나왔잖아요. 이런 질적인 변화를 쫓아가지 못할 위험성이 너무나 큽니다. 이게 과거 경기 침체를 사전에 대응하지 못했던 대부분의 이유이기도 하고요. 더불어서 지금 일자리를 원함, 현재 일할 수 있음이라고 응답한 그러나 비경제 활동 인구로 집계되는 추이입니다. 지난달 대비 2.5% 소폭 감소하긴 했지만 23년 3월 저점 이후에 24%나 증가한 수준이고요. 저점 이후 증가 추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의 실업률 60수로 보게 되면 직전 달 대비 큰 변화는 없었지만 지금의 레벨 자체가 21년 11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거고 광의 실업률은 우리가 많이 보는 U3 일반 실업률에다가 구직 단념자라든지 한계 근로자라든지 파트타임이라든지 취준생 이런 거를 다 포함해서 계산을 한 실업률입니다. 이게 바닥을 찍고 반등을 했으면 쉽게 꺾이지 않고 계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가 이어지기 때문에 예의주시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시간당 임금 상승률 보시게 되면 전월비 0.4%, 전년비로는 4.1%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근로시간도 마찬가지로 MOM은 변화가 없지만 전년비 YY로 보게 될 경우에는 마이너스 3% 정도 감소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결국에는 시간당 임금이 전달보다 0.4% 오른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전월 대비 소득에 미치는 영향이 호전됐다라고 봐야 되고 그래서 5월달 임금 상승률이 4.08로 집계가 됐지만 사실 00년 닷컴 버블 때도 이렇게 높은 수준에서 경기 침체가 있었다라는 점 말씀 한번 언급드리고요. 3개월 이동평균 임금 상승률로 봤을 때 4.7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추이로 보게 될 경우 계속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5월 일자리는 보시는 것처럼 모두 시간제 근로자 또는 투잡, 쓰리잡, 자영업자 증가분이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눈에 들어오는 것은 풀타임, 정규직 일자리가 62만 5천 건 감소하는 것으로 나왔는데 정규직 일자리가 줄어드는 것은 경기 침체 전 나타나는 대표적인 추이죠. YY로 마이너스 0.86% 감소했습니다. 급감을 했고 과거 모두 급감 후에 경기 침체로 이어졌죠. 반면 투잡, 쓰리잡은 급증하는 패턴이 나타났습니다. 이번 5월달 YY로 8% 급증하는 패턴 동일하게 나왔고요. 따라서 지금 보시는 헤드라인 기업조사는 5개월 전부터 평균을 벗어나서 과거 경기 침체 경로 중 상당히 높은 백분위수에 위치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평균 수준의 수렴을 하긴 했었지만 이번 5월달은 평균의 범위를 벗어나는 흐름이 나타났어요. 새로운 역사를 쓰고 있는 사이클이라고 봐야겠죠. 이 빨간색이 이 초록색을 벗어난 거 확인이 되시죠? 다만 가계조사는 물론 등락을 보이지만 여전히 과거 경기 침체 경로 평균 수준에 가깝고 따라서 데이터를 보실 때 기업조사 대상 자체가 헤드라인이 강하게 나왔다고 해서 그 자체를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세부적으로 고용 데이터가 가리키고 있는 미국 고용시장, 노동시장의 변화를 좀 더 디테일하게 확인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투자라는 것은 모든 시장 참여자들이 다 같이 생각할 때는 거기서 얻을 수 있는 수익이 없습니다. 제로죠. 시장은 이렇게 생각하지만 나는 다르게 판단할 때 그 차익만큼 수익을 올릴 수가 있는 것이고요. 이런 부분에서 어제의 흐름은 사실 BLS 고용 데이터 이 하나만으로 놓고 봤을 때는 상당히 과도한 센티메탈한 반응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시간을 갖고 고용 데이터를 찬찬히 뜯어보게 되면 결국 펀더멘털리 다시 안정세를 찾아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5월 BLS 고용 보고서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